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상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순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올해 2023년도에 진행되었던 실시했던 회계사 1차 과목에 대해서 짧게 강평을 시작하고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법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죠. 예, 물론 어려운 문제 몇 문제도 있었는데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상법 총론 같은 걸 잠깐 살펴보면은 그동안 나왔던 문제의 난이도 정도 수준에서 조문 위주로 오늘도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단락으로 공부하신 분보다 일단 전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풀기가 유리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설법을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 시험은 조문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문을 그대로 출제한 것보다는 우리 보통 그 법에서 법을 좀 공부를 조금 잘한다라는 말을 듣는 학생분들이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조문도 그대로 조문을 출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문제가 이번 해설법에서 몇 문제가 나와서 아마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문보다는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지문이 조금 나와서 좀 어려웠던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에 반해서 단답형으로 아주 짧게 그저 나와서 이거를 정리하시는 분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어서 시간상 조금 절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어려워서 수험생분들께서 포기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어수가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 작년 수준에 비해서 그 정도 평균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아주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다 보니까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수 같은 경우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음을 발행을 해서 어떻게 흐름 파악을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평균적으로 어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문제를 많이 냈고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깊이 있게 내면서 어떤 식으로 어음을 발행할 건지 여러 가지 묻는 이제 판례라든지 그런 게 조금 나왔던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다른 시험에 비해 상법은 조금 이번엔 시험이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상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걸 접하게 되지만 합격하시고 이제 나가서 여러분께서 어떻게든 상법이라는 조문을 보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쉬웠던 분도 계셨을 거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건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문제 해설하기 전에 시험에 응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한번 풀면서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 특히 1번 같은 경우가 상인하고 상인 자격에 관한 문제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래갖고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둘 세 개 차라리 기억 니은 디귿 하면 맞출 수가 있는데 역시 우리 시험은 어렵습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상인 또는 상인 자격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 상인하고 의제 상인에 관한 문제죠. 기억 같은 문제가 출판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가 의제 상인이다라고 있는데 우리 상법에서 46조에 22가지를 조문으로 정리를 해놔서 거기에 해당되고 자기 명의로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 상인으로 보고 46조 규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상인과 뭐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의제 상인으로 칭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 출판에 관한 행위를 한 영업자는 우리 46조 6호에 해당을 해서 당연 상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이죠. 2번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통 누가 상인이냐 그러면 행정관청 납세 의무
채무자가 상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상인인데 우리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때 대리인이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 상인이 아니라 실질 영업하는 미성년자가 상인으로 보겠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디귿 지문이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한다는 거 위탁 매매를 말하는 거죠. 위탁 매매 같은 경우가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하는 게 당연 상인이죠. 디귿도 틀린 지문이고요. 우리 리얼 같은 경우가 자연인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태생적 상인이라고 해서 등기함으로써 상인 자격 부여되지만 자연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저 사람 영업하는구나 해서 인식하면 객관적 그죠? 인식에 따라서 상인 개인이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상인 자격 같은 경우는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라 청산 업무 종결 시. 그래서 네. 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보시면 상업 사용인에 관한 문제인데 옳은 것은 해가 나왔죠. 우리 보통 그 상업 사용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대리권을 범에 따라서 가장 대리권이 많은 지배인 그리고 특정 영업에 관해서 특정 영업의 한도 내에서 영업주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 있고 그리고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장소적 제한이 있다는 세 가지로 대리권에 따라서 부여하는데 지배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주 소송 대리는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해서 소송 대리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배인 같은 경우는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답이 1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업과 관련해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배인밖에 없습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재판 행위는 못해요. 그래서 이분도 틀린 질문이고요. 3번 한번 보시면 표현 지배인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데 표현 지배인이라는 것은 외관 존재, 외관부에 외관 신뢰하게 되면은 믿은 제 상대방을 보호하는 조문인데 우리 표현 지배인 같은 경우에 재판 행위에 관해서만큼은 상대방을 보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4번이 지배인이 대리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배인 같은 경우에 아무리 부분적 포괄권과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더라도 이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은 상업 사용인은 우리 보통 상업 사용 같은 경우는 경업 금지 의무가 있어요. 제가 조금 나쁜 표현을 써 그러면 우리 상업 사용 같은 경우는 딴 데가 딴짓거리 하지 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주 허락 없이 제3자 계산으로 한 경우는 이때 영업주 영업 분류에 속한 걸 한 경우에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해서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상업사용이 자기 계산 여기서 말한 제3자 계산이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한 건 영업주 계산으로 볼 수 있지만은 제3자 계산으로 한 경우는 영업주가 직접 제3자한테 이득 양도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사용인에 대해서 그죠? 가서 돈 받아와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는 질문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상 상업 등기에 관한 문제로 틀린 것은 해가 나왔는데 우리 상업에서 상법 등기라는 건 공시죠. 네, 그래서 공시라는 건데 우리 등기함으로써 그죠? 해제적 효력이 있고 보완적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우리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요. 당사자 신청해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이제 등기부에 등기한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가 영업을 폐지하면서 등기된 상호 있죠. 이거 양도하는 경우에 상호 양도는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이거 제가 조금 조심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그냥 제3자예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단 맞는 질문이고요. 여러분 3번 보시면은 본점 소재지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지점에도 등기한다라는 거. 4번은 지점 소재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 상업 등기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 규정은 그 지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5번 보시면은요. 등기 신청인이 제대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할 때는 그 상의의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등기 신청권자는 제대로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 공무원의 과실로 부실 등기죠. 이런 경우에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은 4번으로 보시면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 부실 등기라 그래야 되게 좀 어려운데 부실 등기가 되면은 이게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있어요. 회사가 책임을 39조라 그래갖고 책임을 지는데 이때는 그 부실 등기에 관련해서 그 등기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등기권자가 묵인하는 경우 그런 건데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등기 공무원의 과실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4번 한번 보시면 이행 담보 책임이다라고 해서 우리 보통 위탁 매매인이 이행 담보 책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위탁 매인이 물건을 그저 제3자한테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대금을 지불할 때는 위탁 매매인 위탁자에게 이행 담보 책임을 부담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 보시면은 민법에 관한 특칙을 묻는 건데 틀린 거 묻는 거죠. 또 정문 그대로 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상법 같은 경우는 민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혁명주의라 그래서 대리관계 표시할 때 반드시 본인과 대리관계를 표시해야 돼요. 그런데 상법 같은 경우는 비혁명주의입니다. 그래서 굳이 본인 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하고 또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제48조 규정인데 1번 한번 볼까요? 상행의 대리인이 그 대리하면서 본인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본인의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할 때는 대리인도 책임을 지죠. 그러나 우리 48조 단속 규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비록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이 행위가 그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 때는 그때는 본인한테만 책임이 있는데 이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알지 못했으니까 본인 또는 대리인도 전부 다 이행담보 책임을 청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채권자의 지점에서 거래로 인한 채무 장소가 그 행위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 채무는 그 지점의 이행 장소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민법에서 지점에서 거래는 채무 그 성질 또는 의사표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인도 채무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이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우리 상시 거래 관계 있죠. 청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어떻게 한다? 발송하는데 이때 해태하며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추정이 아니라 그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이 우리 보증 있죠. 보증은 보증 행위가 상행이든지 아니면 주채무자 행위가 상행에 해당 경우에는 최고검사 항변권이 없을 뿐도 없고 그리고 책임을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증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 행위가 상행이라든지 또는 주채무자의 행위가 상행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죠? 이럴 때는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은요. 우리 상인 같은 경우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성간주의 의무에 따라서 물건을 제대로 잘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임명조합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임명조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임명조합이라고 칭합니다. 옳은 거 찾는 거 모두 몇 개냐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에 기억 보시면 임명조합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영업을 출자함이죠. 그러니까 임명조합원은 상인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을에 대해서 출자를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누가 하냐 그러면 을이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영업을 하고 이익이 생기면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임명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에 인해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
네가 영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매달 나한테 100만 원 줘. 이렇게 일정한 약정을 하는 것은 임명조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익분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니은에 보시면 임명조합원은 출자 목적이 금전 기타 재산에 한정하는 거지 신용, 특허권 이런 노무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 보시면은 이렇게 출자받은 영업자 재산은 받은 출자는 갑과 을의 공유로 보는 게 아니라 을의 단독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단독 재산이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을에게 분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금액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리얼 보시면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할 때는 그 사용 이후에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죠.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을이 여기 있는 병과 거래했을 때 실제적 거래하는 사람은 을과 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가 않는데 이 을이 영업을 하면서 갑의 상호를 사용한다든지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연대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익명조합원이 사망을 하면 종료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익명조합원이 파산하면 우리가 보통 종료사유를 보는데 그러나 영업주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익명조합 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죠. 그래서 조합원이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당되지가 않는다 해서 맞는 질문 니은, 디귿, 리을로 봐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상법상 대리상하고 위탁 매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 나왔죠.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리상은 거래 또는 중개한 때는 우리 보통 중개는 사실행위를 말하겠죠. 예, 그때 뭐 중개 대리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대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보통 대리는 그냥 대리가 있고 중개 대리가 있거든요. 대리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를 해요, 직접. 그리고 효과는 본인한테 가죠. 그래서 중개 대리는 사실관계라 중간에 중재만 해요. 그 중개인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중개 대리상 같은 경우는 일정한 상의를 위해서 중개하는 거고 그냥 중개인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 대리상하고 우리 일반 대리는 체약 대리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이때 중개할 때는 본인의 청구인을 한해서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체 없이 발행하는 거지 본인의 청구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요. 대리상은 본인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본인 영업에 불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요 목적으로 하는 무한 책임 사원 이사 또는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유일하게 여러분 있잖아요. 유일하게 보시면 그 대리상만 경업 금지 의무가 있어요. 대리상 중개인 우리 보통 그 상법 총론 강론에 나오는 상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업 금지 의무가 있는 상이 대리상인데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영업 분류와 그죠 영업의 동종 영업과 그 상관없는 건 상관없어요. 그 답이 왜 틀려 그러면 조금 말장난인데 동종 영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목적으로 하는 이게 경업 금지 의무라서 그래요. 2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3번 보시면 우리 보통 위탁 매매인이 거래소 시세에 있는 물건을 매매 위탁받은 게 직접 매도인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탁 매매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될 때는 매매 가액을 이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때는요. 통지를 수령할 때가 아니라 발송할 때 가격으로. 이 문제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라고 제가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풀었던 문제인데 이거는 발송할 때 수령이 아닙니다. 답이 틀린 질문 3번이었고요. 4번 한번 볼까요? 자, 위탁 매매인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게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을 수령할 수 없을 때를 원칙적으로 금을 공탁하거나 상당 기간에서 최고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맞고요. 5번에 보시면 대리상 계약이 본인이 사망을 했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진 않죠. 네, 답이 4번이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해가 총괄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 요즘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가맹상 금융 리스업하고 채권 매입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내가 나왔는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 리스 이용자라 그래서 중단 사정 변경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 기본 강의할 때 이용자를 제가 치과 의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교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가 중단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걸 물건을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예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적어도 물건을 3개월 전에는 예고를 해야 되겠죠. 답이 바로 지체 없이 예고 없이가 아니라 3개월 전에는 예고해야 된다. 답이 틀린 질문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2번이야 가볍게 우리가 가맹점 같은 경우도 알고 있는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수령증을 발급받으면 물건을 받은 거 추정, 간주가 아닙니다. 추정하는 거 보고 우리 4번의 가맹상 같은 경우는 가맹업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네, 동의를 받아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영업채권 채무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 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 매입 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답이 틀린 질문이 1번으로 예고가 없이 아니라 3월 전에 저 예고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그 밖의 행위를 영역으로 목적으로 설립하는 일명 의제상인이죠. 46지에서 규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회사입니다. 답이 1번이 틀린 질문이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회사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회사도 의제상인이 될 수 있다. 답이 1번 틀린 질문이고요. 여러분 우리 보면 한명회사 있잖아요. 그죠? 한명회사는 경업 금지 의무가 있죠.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 일명 한 명의 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보시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유한회사 해산 판결을 법원에 청구하는데 검사는 아니죠. 네, 그리고 보면 그 유한회사는 그 각 사원이 청구하는 거지 검사가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4번에 보시면 해산 후 회사는 존립 중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의 경우에 한해서 합병할 수 있다. 합병은 모든 회사가 다 합병할 수 있지만 존속하는 회사가 인적 회사가 되든지 또는 유한 책임 회사가 돼야지만 합병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해산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존속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말 그대로 나중에 살아남는 존립회사가 돼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같은 경우가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합병을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정관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에서는요. 주식회사 설립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죠. 각 회사에 설립한 일명 각 회사에 선임하는 설립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거지 주식회사에서 설립의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옳은 것을 찾는 거는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상 회사 업무 집행 또는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가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 있죠. 3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각자가 다 회사 대표예요. 각자가 다 업무를 집행하는데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름이 없으면 지점 설치, 이점 폐지 같은 경우는 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일단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니언 같은 경우 유한회사는 유한 책임회사는 인적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본금을 가미해서 어떻게 보면 물적회사 같긴 하지만 원천 인적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 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상법에 조문이 없으면 한 명의 회사를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특이하게 우리 법인 있죠. 법인도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는 우리 원래 합자회사에서 합자회사는 유한하고 무한으로 이렇게 사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한 책임 사원이 원래는 업무 집행자고 유한 책임 사원은 무한히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감시 기관에 불과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리얼 한번 볼까요? 합자회사 유한 책임 사원은 정관에 또는 총사원 동의로 회사 대표자로 지정되면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유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무한 책임 사원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만 봐요. 그래서 우리 유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는 무한하고 달라서 조금 완화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거래 금지 의무도 없고 지분 양도할 때 무한 책임사원 동의만 받으면 되고 사망하면 조금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유한 책임사원한테 업무 집행권은 줄 수 있어요. 정관에 따라서 이 유한 책임사원한테 정관에 따라서요. 업무 집행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권은 못 줍니다. 대표권은 무한 책임 사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미연 볼까요? 한 명의 회사 수인이 업무 집행 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 또는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10번에서 맞는 질문은 3번 기역, 디귿, 미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가 나왔죠? 1번 한번 볼까요? 네. 회사 설립 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얼마큼 발행할 건지는 발기인의 뭐다? 전원동의죠. 발기인 과반수를 결정하는 거는 이사, 감사, 선임. 그리고 2번 보시면 정관은 발기인이 2인 이상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인이 성립 요건이죠. 1인 회사 가능하죠. 그래서 1인도 됩니다. 3번에 보시면은요. 설립 중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면 우리 발기인은 적어도 한 주 이상은 인수를 해야 되죠. 우리 발기인이 나중에 지금은 회사 설립하기 전에는 업무 집행 기간인데 회사가 설립하게 나오면 이제 발기인이 주주가 돼요. 우리 누가 주주가 되냐면 주식 인수인이 주주가 되죠. 적어도 한 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다 보니까 인수인만 주주가 돼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 주 이상 인수해야 되죠. 우리 주식 인수인만 주주거든요. 자, 4번에 보시면은 정관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공증인 인증을 받음으로 발생하는데 여러분 회사라고 칭하면 안 돼요. 우리 회사 설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죠. 그래서 자본금이 공증을 받은 숨기는 거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가 발기 설립할 때.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린 질문이었어요. 이거 좀 구별하는 문제였고요. 5번에 보시면 회사가 성립하였으나 아직 인수 주식이 납입이 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발기인이 납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네, 인수한 것으로 납입 담보 책임을 집니다. 잠깐 이렇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강평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문제 자체가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해설을 한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해설 문제입니다. 자가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라는 걸 한번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2번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액면 주식을 발행합니다. 회사가 정관에 따라서 액면 주식 한 주의 금액이 적혀 있는 거죠. 액면 주식은 한 주의 금액이 없는 거죠. 이거는 보시면 우리가 보통 액면 주식을 할 때 전부지 일부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틀렸어요. 그리고 액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환한다 그랬죠. 일부 전환 안 됩니다. 전부 하셔야 됩니다. 전부 전환하는 거지 일부를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요. 회사는 무액면 주식을 액면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뜻과 그 기간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세요 공고하고 명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주주 이제 명부상에 적혀 있는 주주가 주주죠. 그리고 질권자에 대해서 명부에 적혀 있는 질권자를 보통 등록 질권자라 그러거든요. 예, 등록 질권자. 그래서 주주하고 질권자한테 모두 어떻게 한다? 통지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무액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은 발행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틀렸죠. 우리 보통 회사 설립 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 설립 시 누가 한다? 발행 전원 동의로 결정하고요. 회사가 신주 발행할 때는 네, 이사회에서 합니다. 5번에 보시면 액면 미달 발행은 특별결의죠. 이렇게 조금 결의 요건을 묻는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한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13번 문제 주권에 관한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상법상 13번 문제죠. 네,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거 찾는 문제죠. 1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 주권은 우리가 그 주권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공시 최고를 받아서 이런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권을 분실했어. 그럼 재권 판결 받아서 회사에 가서 주권을 재발행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시 최고 절차에 따라서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회사는 적법한 주권을 불소지 신고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 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회사가 적법한 주권이 불소지 신고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주가 주권이 발행이 되었어. 그런데 나는 주권이 필요 없대. 회사 얘기하면 되죠. 그럼 회사는 즉시 지체 없이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주주 명부 그 복본에다가 기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주권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권은 무효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에 본 주권은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 후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예요. 그래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거 4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주권이 발행됐습니다.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해서 주권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죠. 주권 불소지는요, 주주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정관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정관에 관해서 주권 여기 불소지에 관한 한 줄 글씨가 없어. 예, 그럴 때는 마음대로 가서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또 필요하면 다시 가서 재발행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틀린 지문이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권을 상실했다고 앞부분 제가 재권 판결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권을 분실한 사람은 가서 입을 막 쓰고 우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재권 판결 받아 다시 재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주권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권 판결을 받아서 재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지 아니하면 당연히 재권 판결이 얻지 아니한 경우는 회사에 대해 주권을 재발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틀린 질문은 네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16번 문제 같이 한번 14번이네. 14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 주식에 관한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한번 보도록 할까요? 회사는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이익 배당, 자녀 재산 분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한 전환 주식을 어디 정관이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법에서 이게 정관 규정인지 아니면 뭐 추천 결인지 이사의 결인지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주식에 나온 건 정관이라고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 합병 분할인이나 주식의 배정에 관해서 주식 종류를 특수하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답이 틀린 지문이죠. 정관에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 합병 분할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344 사망 규정이에요. D급 보실까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 주식을 우리가 수권 자본주의라고 그래갖고 너무 많이 발행하면 나중에 주총의 과반수 또는 특별 요건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4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D급 보면 회사가 상한 주식 상환할 때 제가 돈은 줄 때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한 주식 같은 경우는 형성권이거든요. 그 주주 가서 돈 주세요. 그럼 회사가 돈을 줘요. 제가 줄 때 받으라고. 돈은 줄 때 받아도 되나 다른 종류 주식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상한 주식 상환할 때 그 주식 취득 대가로 현금 그 밖에 다른 종류 주식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네, 현금 위에 그 밖에 재산으로는 줄 수 있지만 다른 종류 주식을 받으면 이건 전환 주식이 돼요. 답이 틀린 질문이고 미험해 볼까요? 전환 주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주식 발행을 신주식 발행 가액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시험에서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권면액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액면 가액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 우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 하는 거는 기역과 그리고 리을과 기역, 디귿, 미음이죠. 2번이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주주 명부하고 명의계산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 나오는데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의계서라는 거는 주주 명부의 이름을 이렇게 올리는 건데 양수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이제 회사 같은 경우 2017년도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제는 주주 명부에 적혀 있는 주주만 주주예요. 회사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명의 개설하지 않는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대항하지 못하죠. 무조건 이제 형식적 주주가 주주예요.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면 회사는 명의 개설하지 않는 주식 양수인에게 이렇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옛날에 2017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전원 합의체 판결 나기 전에는 주주 명부에 적혀 있지 않는 주주를 회사가 인정하는 것은 된다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전원 합의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판례를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이제 안 돼요. 답이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회사도 구속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2번 틀린 지문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주주 폐쇄 기간이 있는데 사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초과하게 되면 전부가 아니라 초과한 부분만 무효로 보는데 회사는 정관에 폐쇄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2주 전에 공고한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정관에 폐쇄 기간이 있으면 공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전자문서로서 주주 명부를 작성할 때는 정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이 회사가 명의계사 대리인을 둘 때는 주주 명부나 사원 응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 대리인 영업소에도 비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16번 문제 주식 양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해가 나왔죠.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인수인이나 권리라는 거, 주식 인수인이 갖는 권리주를 말하거든요. 권리주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주식 양도를 막아놨어요. 회사가 승인해도 안 돼요. 답이 1번이 틀렸어요. 그죠? 권리주 양도는 회사가 이거는 법령으로 주식 양도 제한을 막아놓은 상이다 보니까 회사가 승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답이 1번이 틀린 질문이고 2번 한번 볼까요? 원래는 주식 양도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권하고 의사표시만 있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가 변동이 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정관으로 이사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요. 우리 주권은 신주 납입 후 회사 성립 후 지체 없이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양도할 수 있고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하기 전에 주권을 양도했을 때는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양도 하자가 치유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 양도에 관해서 정관으로 막을 수도 있으나 법령으로 막는 게 두 가지가 1번하고 4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권리주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주식 양도를 막아놨고 회사가 승인 효력이 없다 그러는데 주권 발행 전 있죠.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가 법령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주식 양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주식 양도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가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이 앞에 하자 맞죠? 그럼에도 이 하자가 치유가 된다라는 것은 다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5번에 보시면 회사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를 양수는 자기 주식을 어떻게 한다?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입니다. 일부 아닙니다. 전부. 전부 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은 이사회에서 처분하면 돼요. 어떻게? 마음대로. 마음대로 뭐냐 그러면은 회사에 보관해도 되고요. 양도해도 되고 뭐 소각 마음대로 이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아우, 이런 문제가 이거는 솔직히 좀 구차한 작업 중에 하나죠. 외우신 분들은 바로 답을 정리하셨을 거고 정리 안 하신 분도 힘드셨던 문제. 원래 이런 문제가 쉬운 수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틀린 집은 3번. 네, 법정 준비금 감소에 관해서는 네, 틀린 지문이죠. 1.5배를 초과했을 때 주청 권한입니다. 보통결입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영업 전부 양도합니다. 매수 청구권에 관한 건데 이거 1번 한번 볼까요? 우리 원래 그 의결권 없는 주주는 총회에 나가서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주총 개최할 때 의결권 없는 우리한테 통지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목적사항 기재가 뭐냐 그러면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뭐다? 총에 나와서 나도 떠나겠다. 나 떠날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너네들이 사. 형성권이죠. 회사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은요.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그죠? 회사와 주식 간의 매매가 우리 보통 당사자 협의하고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죠? 그 가격 결정 그때는 법원이 개입을 하거든요. 3번에 보시면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매수 기간이 그 청구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월 기간 만료한 날로부터 청구가 그 기간이 끝난 날이죠. 2월이 끝난 날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네, 매수한다. 2월 이내 매수하는 거지 청구 받은 날이 아니라 매수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월. 답에 틀린 질문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료한 날로부터 그죠? 청구 종료 30일 이내에 회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네, 법원이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가 매수한 주식을 처분에 대해서 누가 한다고요? 자기 주식에 관해서 취득한 주식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알아서 제3 양도하든지 소각하든지 알아서 한다. 누가 한다? 이사회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9번 문제 주총 운영에 관한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그 우리 주주가 불통일 그 행사인데요. 2주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가 총회 3일 전에 나는 이번에 총회에 나가서 몇 주는 찬성하고 몇 주는 반대할 겁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회사 거부할 수 있거든요. 계산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계산 복잡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통일 행사 거부할 수 있는데 예외에 따라서 신탁을 인수한 경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칙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탁을 인수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요, 회사가 주총에 전자적 방법으로 감사 선임, 우리 원래는 감사 선임이 그 주총의 보통결이죠. 그런데 전자적 방법으로 이번에 총회 결의할 때는요. 이사 선임할 때 가반수를 이거 상법이 2022년도 개정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시험에 나왔네요. 네, 그래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보시면은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우선주들한테 20%의 배당을 줬어요. 그죠? 배당을 주다가 이번에 15%로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종류 주주한테 손실이 그지 불이익이 있는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그 종류 주총을 개최해야 됩니다. 특별결의 이외에도 그러나 우선주들끼리 모인 그 종류 주총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원래 정기 주주총회는 그 결산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회사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 결산을 그 2번 하는 회사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하고 7월 1일부터 하반기라 그래갖고 12월 31일까지 결산 회사가 있는데 이럴 때는 결산 2번이죠. 그때 매 결산기를 개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결산기마다 매 결산기마다 5번에 보시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주식은 발행 총수에 산입하지 않죠.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자, 20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이사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그 2017년도 전원 합의체에 따라 좀 변경된 것도 있는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사는 이사 승인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영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 목적으로 하는 다른 무한 책임선이 될 수 없죠. 경업 금지 의무입니다. 우리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임기 중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총이 끝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에 보시면 네, 정기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이거 틀렸죠. 이사의 결의 필요 없어요,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네, 정기 주총이 종료하기 전에 이 말로 했을 때는 임기 중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 임기 연장하지 이사 결의 이 지문이 틀린 지문, 이번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사는 재임 중에 알게 된 업무가 나중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하면 되는 거고 4번에 보면 임기 중에 있는 이사는 언제든지 특별 결의에 따라서 해임할 수 있죠. 물론 손해배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은 이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할 때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해서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답이 틀린 질문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번까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2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